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나 진학 수준은 부모의 양육 유형이 거의 8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권위적 양육 유형의 부모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임적 부모 유형은 애정과 통제, 둘 다 낮은 유형에 속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허용적 부모 유형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권위적 유형의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임적 부모 유형은 자녀에 대한 관심, 지도, 규칙 설정이 모두 부족한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무관심이 자녀의 발달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규칙이나 훈육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우선시합니다. 특히 한국의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런 방임은 단순한 자율로 포장돼서 자녀의 정서적 고립을 심화시킵니다. 이런 방임적 부모 양식은 아이의 학업 성취와 대학 진학 성공에 80%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권위적 양육 방식의 대학 진학률은 78%에 달하는 반면 방임적 양육 방식은 42%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아요.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부모의 양육 태도 점검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방임적 부모 유형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주로 삶에 치인 분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일이 너무 바쁘거나 빡세고 가정적으로 부부간의 불화, 이혼, 별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댁, 친정, 형제 같은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과도한 업무 압박과 지지체계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볼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전교에서 하위권 내지는 꼴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대신 20살 넘으면 독립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정해진 대사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지만 방임적 부모의 무관심은 고의적인 방치가 아니라 압도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회피 방어 기제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여를 추가 부담으로 느껴서 방어 기제를 강화하고 이걸 자율적 키우기라고 피상적으로 합리화합니다. 이게 바로 자녀에게 불안적 애착을 강화시키고 정서 조절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비행이나 과도한 감정 표출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점차 부모 대신 또래에게 과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동네를 헤매고 다니죠. 거기에 사춘기가 겹치면 폭행, 특수절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같은 비행으로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을 들락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서 학습 습관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중퇴를 선택하고 검정고시를 본다고 하는데 기초실력 부족으로 검정고시조차 낙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럼 대학교는커녕 최종 학력이 중졸로 남는 거죠. 결국 이런 방임적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기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무기력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는 유전이라 할 놈은 한다거나 강요보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이의 자율성을 키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방임은 자율이 아니라 부모로서 책임 회피 메커니즘일 뿐이죠. 결국 우리는 자녀를 괜찮은 성인으로 키워서 독립시키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포기하고 방임하면 안 돼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길은 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위적 부모가 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최소 6개월을 유지하시면 아이들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각 단계마다 2개월씩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신 전제는 부모님이 피곤해서, 귀찮아서 또는 아이들의 반발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첫째, 아이들과 접촉을 늘려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더라도 함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늘려야 돼요. 내가 자고 싶고 쉬고 싶어도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캠핑을 가든 외식을 하든 영화를 보든 어쨌든 접촉을 늘리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가르치지 말고요. 가장 좋은 멘트는 내가 너 같아도 그랬겠다입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손잡아주세요. 스킨십을 최대한 자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애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생활적인 규칙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귀가 시간, 게임을 포함한 여가 시간, 운동 시간들을 정확히 지키도록 규칙을 구조화하셔야 합니다. 중학생은 최소 9시, 고등학생은 자정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아이들이 새벽까지 동네를 헤매게 두지 마세요. 여기서 자꾸 물러서시는데 물러서면 망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게 통제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옳고 그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비행이나 과도한 감정 표출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지적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예요. 그리고 학생이 본분인 공부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사실 9등급이라도 전문대에는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친구가 9등급의 인서울 전문대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업을 포기하게 두지 마시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귀가 시간, 게임 시간, 여가 시간 같은 기본적인 생활 규칙부터 숙제, 공부 같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서 일관되게 규칙을 적용하세요.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실천하신다면 아이의 반발도 줄어들 거고 부모님은 권위적 부모 양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가 적어도 고졸 이상 전문대졸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운 좋으면 4년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부모의 실천이 아이의 대학교 진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귀찮음과 피곤함을 딛고 아이를 위해 힘을 내세요. 몇 년 후에 분명히 합격으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